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팔러가 셧다운됐습니다. 팔러는 오늘 이른 새벽부터 일체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팔러의 존 매츠 최고 경영자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11일 0시를 기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웹 호스팅 서비스를 찾아 서버 데이터를 옮기고 재구축하는 동안 최대 일주일 동안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위크는 매츠 대표가 어젯밤 11시 59분에 예정된 아마존의 서비스 중단 직전에 짧은 메시지를 통해 예상보다 오래 다운될 것 같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팔러 측의 서비스 중단을 통보하고 24시간 이내에 모든 서버를 옮기라고 했는데 팔러 측은 현실적으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새 호스팅 회사와 계약하고 서버 데이터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스테니 허이오 의원이 펜스 부통령에게 내각을 소집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라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극소수의 공화당 의원만이 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 펜스 부통령에게 24시간 안에 응답하라고 촉구할 것이라며 만약 펜스 부통령이 마감시간 이전에 행동하면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임기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탄핵은 일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CBS 뉴스의 60 Minutes에 출연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의사당 경찰관 브라이언 시크닉과 하워드 리벤굿 그리고 모든 의사당 경찰관과 법 집행기관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1월 13일 일몰까지 백악관과 전국의 모든 공공건물 및 부지, 모든 군사기지 및 해군기지와 해외의 모든 공사관과 군사시설, 해군 함정 및 기지에도 조기 개항을 명령했습니다. 시크닉 경관은 의회 난입 사건 당시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지난 7일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의회 경찰인 리벤굿은 비번이던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리벤굿 경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멜라니아 영부인은 오늘 새벽 우리가 갈 길이라는 성명을 통해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6명의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폭력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며 열정이 폭력으로 바뀌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토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지난 9일 공연예술인협회 주최로 열린 가상 컨퍼런스에서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올해 가을 중 언젠가 극장과 공연장들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집단 면역 달성 시기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전 인구의 70에서 85%가 백신 접종을 마치는 시점이라는 것이 파우치 박사의 말입니다. 다만 이 시기에도 마스크 착용은 뉴 노멀이 될 것이라며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극장 측이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객들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연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 중 한 곳으로 문화예술 후원단체 AFTA는 전국적으로 14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3분의 1 이상의 직원들이 해고 또는 무급 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됐습니다. 노동당은 제8차 당대회 6일차인 11일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때에 대한 정중한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하였다고 중앙조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해왔으나 이번을 계기로 김정은을 아버지 김정일이나 할아버지 김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로 격상시킨 것이라고 이소자키 아시히토 게이오대 준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소자키 교수는 당대회에 이어 개최가 예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자신의 국가직위를 국무위원장에서 주석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 중 하나인 바이두가 11일 성명을 내고 전기차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이두는 중국 완성차 업체인 지리자동차와 합작해 바이두 자동차를 설립한다며 자사가 축적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카 시대의 혁신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두는 2017년부터 아폴로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행 차량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과거 바이두는 여러 완성차 업체에 이 기술을 팔겠다는 전략이었지만 아예 직접 자동차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업계 1위인 BYD가 전기차 제조업체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가운데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등 전통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속속 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알리바바의 자금력을 힘입은 샤오펑을 비롯해 웨일라이, 리샹 등도 뛰어들면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좌 안티파 시위대 연합이 어제 뉴욕시 거리에서 대체로 평화로운 행진을 벌이는 가운데 여성 소셜미디어 저널리스트 타라 스테판스키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계란 세례를 받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행진은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하는 연합 등이 주최한 것으로 같은 날 콜럼버스 서클에 열릴 예정이었던 친트럼프 시위 도둑질을 멈춰라 집회에 대응하는 맞불 집회로 계획된 것입니다. 도둑질을 멈춰라 집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안티파 단체들은 메디슨 스퀘어 공원에 모여 행진을 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폭행당한 스테판스키는 트위터에 BLM, 안티파, 뉴욕 켈리, 내 머리에 계란을 깨고 우산으로 때리고 침 뱉고 스케이트보드로 두드렸다고 쓰고 해당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당선인은 CIA 국장의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차관을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팀은 번스를 정직한 직업 외교관으로 묘사했습니다. 중앙정보국장이 국무부 출신으로 지명되는 일은 CIA 73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성명에서 번스는 위협이 우리 해안에 도달하기 전에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식, 판단, 관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 국민들은 우리의 차기 CIA 국장 덕분에 푹 잠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스는 2014년 국무부를 떠나기 이전에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 기간 동안 러시아와 요르단 대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파이저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텍은 자사 백신이 몸속에 일으킨 면역 반응이 변종 바이러스도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CNBC 방송은 바이오엔텍의 우고르 사힌 박사에게 만약 기존 백신이 새로운 변종에 대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회사가 얼마나 빨리 선회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사힌 박사는 mRNA 기술의 주요 이점은 회사가 백신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적응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받은 렘데시비르를 개발한 길리어드 역시 렘데시비르가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용품 소매점 체인인 스테이플스는 오피스 디포 소유주인 ODP 코프를 현금 21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오늘 제안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이 이 두 회사들 간의 세 번째 인수 노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통상위원회는 2016년 스테이플스가 했던 63억 달러 제안을 차단한 바 있는데 두 회사가 합병하면 전국적인 사무용품 계약 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두 회사는 1996년 합병에 합의했지만 정부가 사무용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거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 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팔러가 완전히 퇴출당하는 분위기입니다. 빅테크 회사들이 어떻게 해서든 팔러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글과 애플이 이미 폭력을 선동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팔러 앱 다운로드를 중단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 이어서 아마존에서도 이 AWS라고 하죠. 아마존 웹 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단하면서 이 서버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시간을 불과 24시간밖에 주지 않아서 그것들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규모의 서비스가 이전을 하려면 24시간 정도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SNS 플랫폼을 서버를 옮긴다라고 이야기하면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건 모든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과 24시간 만에 옮겨라. 이게 무슨 개인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천만 명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를 24시간 만에 옮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서비스 중단해버리겠다, 회사 문 닫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팔러 측에서는 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입막음하는 식으로 회사가 서비스를 끝내버리는 것도 문제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고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24시간 전에 공지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송거리가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이죠. 특별히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거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서비스를 차단하고 중단한 원인이 그 이유가 합법적인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혹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들 시위대들을 선동을 해서 폭도로 변화시켰다라는 그 의혹인데
의회에 난입한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해서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규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그것을 폭력 선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구글이나 지메일이야말로,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야말로 정말 그런 폭력 선동의 장이 됐던 곳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그런 글을 올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글에서 이 지메일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주고받고, 어디서 모이자, 무슨 일을 벌이자라는 모의를 했던 그런 모의의 회의가 다 구글,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 이루어졌던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팍스뉴스에 있는 터커 칼슨이라는 앵커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폭력을 벌일 수 있는 장을 다 마련해 줘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폭력을 선동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다. 모든 죄를 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 팔러의 사장을 맡고 있는 존 매츠라는 이 사장이 이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하는 이야기가 24시간 만에 하라는 거는 이거 우리 회사 문 닫으라는 이야기랑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한 일주일 정도 최대한 서둘러서 하면 일주일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어제 밤 늦게 셧다운 되기 직전에 나온 이야기는 예상보다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트위터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나온 사람들, 이번 사태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실망하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대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지금 찾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GAB, 그러니까 갭이라는 곳을 추천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시그널이라는 것을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대체하는 매체로 럼블을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봐야 될 몫인 것 같고요. 근데 팔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위터에서 나온 많은 분들이 팔러로 옮겨가서 계정을 만들고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고, GAB 같은 경우에도 친트럼프 쪽에 그런 그룹들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룹을 결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갭은 페이스북과 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페이스북의 대안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곳이고, 팔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위터에 대한 대안으로 이야기가 됐던 그런 사이트였는데 지금 팔러가 문을 닫고 있다. 아마 한 최소 1주일에서 2주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오픈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수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린 우드 변호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폭로할 정보들, 부정부패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다 모아서 올려놓았던 크라켄 우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크라켄 우드 같은 사이트도 데이터가 지금 다 지워져 있는, 그러니까 폐지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 민주당 쪽이라든가 혹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른바 딥스테이트를 공격하는 그런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을 굉장히 막으려는 노력이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축출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연방 하원의 의원들이 모여서 이 대통령을 축출해내기 위한 결의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표결에 붙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하원에서 만들고 있는 결의안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키는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라 라는 결의안을 만드는 것이죠. 이 결의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하원 의원들이 서명할 것이다 라고 이 주류 언론들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쪽에서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다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100% 지금 다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펠로시 하원 의장은 곧바로 펜스 부통령에게 24시간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 직무정지시켜라, 그러니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시켜라 라고 24시간의 시간을 주겠다. 만약에 24시간 내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원에서는 바로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탄핵이라는 것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상원에 가서 통과가 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서 적어도 17명 이 찬성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50명의 공화당 연방 상원이 있는데 그중에 17명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할 것인가,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된다고 하더라도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이 얘기했던 바로 따르면은 한 19일쯤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20일 전날이나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탄핵한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탄핵까지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탄핵을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두 가지쯤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탄핵을 하게 되면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모든 각종 혜택들을 다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탄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불명예 퇴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명예에도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탄핵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던 행정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길들이 좀 더 쉽게 열릴 수 있다. 탄핵을 시키면.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부분, 지금 의회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당연히 1월 20일 날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그만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탄핵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혹시 지금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끝까지 탄핵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지금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면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주어지고 있는 대사면의 권한이 있죠. 이게 특권인데, 대통령한테 있는 특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사면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을 만약에 탄핵을 시키지 못하면 스스로가 사면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잡아들이거나 하는 부분의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예전에 했던 죄보다는 새로운 앞으로 저지를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죄목을 뒤집어 씌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탄핵을 시켜버려야 그래야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체포하던 구금하던 징벌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발판이 이제 하나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탄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몰아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아직도 융자를 알아보기 전에 성급하게 집부터 보시나요? 아직도 재융자 이자율에 만족 못하고 계신가요? foyohomeloan.com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착하고 정직한 이자율, 방문하지 않고 모든 일을 깔끔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 준비를 쉽게 주택융자, 재융자가 필요한 분이라면 지금 당장 foyohomeloan.com을 방문하세요. 공화당의 의원들은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 선거 그리고 2024년 선거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이것은 단순하게 도널드 트럼프라는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공화당 의원들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2022년, 2024년 선거에서도 여전히 공화당은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불리한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방법으로 축출당하거나 퇴출당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나서서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죠. 공화당 의원들이. 참 안타깝지만 상황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많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나타나지를 않느냐, 왜 무엇인가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갑갑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음모론이 너무나 많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이 됐고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엄령을 선포한다거나 이를 이상하게 무슨 범죄자들을 특정 타겟해가지고 잡아들인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사실 확인이 필요한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고 향후에
선거법을 개정하는 노력에 집중할 것이다. 2022년 선거를 타겟을 하던 혹은 2024년 선거를 타겟을 하던 선거법 개정에 타겟을 두고 그리고 움직여 나갈 것이다. 지금 시간을 좀 길게 놓고 움직여 나갈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저희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죠. 외세에서 지금 미국의 대선에 참여한, 개입한 문제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숙제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완전히 거머쥔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만 하더라도 이란과 중국, 러시아에서 선거 개입 있었다.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고, 최근에 지난 주말 사이에 이태리에서 또 하나의 보고가 나왔죠. 이태리에서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었다. 이태리에 있는 주 이탈리아 미국 대사관의 대사와 직원들이 동원이 돼서 그래서 이태리 쪽에서 이 대선에 개입을 하고 온라인으로 이 표를 조작하는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진행을 했다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지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나왔다면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정보국장, 국가정보국장이 보고서를 내고 그 보고서의 기준에서 비상사태 선포가 이루어지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20일 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매우 불확실하다. 불과 열흘도 안 되는 시간이죠.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9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혹들이 많이 있고 문제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을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기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법적으로 올가매거나 활동하지 못하게 구속한다거나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탄핵당하는 일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도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은 각각의 지역구에 있는 연방 하원 의원들의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거나 이메일이라도 한 통 보내주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됐다 치더라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열흘도 남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해도 너무 과하다.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지난 4년 동안 월급 안 받았습니다. 월급 나오는 것들 전부 다 정부 부처 하나씩 선택을 해가지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본인의 월급을 묶어서 해당 정부 부처에다가 기부금으로 내놓는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라고 쉽게 얘기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만 이게 돈이 많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많은 역할들, 많은 일들을 좀 해냈던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종교의 자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미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제사회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던 인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이슬람의 아랍권과 이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서로 친화하게 하고 평화조약을 맺게 하고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게 해줬던 인물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좀 해줬던 것이 분명하죠.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크리스마스란 말 쓰지 마라, 홀리데이로 바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거 다 다시 돌려놓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학교에서 혹은 의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없애라, 의회에 있는 10계명 그거 비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 다 의회 밖으로 내다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거 다 다시 돌려놨습니다. 한 나라가 바로 서서 그 나라가 제대로 된 질서를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장 밑바닥을 이루는 신조입니다. 신조. 내가 어떤 크레이드, 신조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나라가 어떤 기조 위에 서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서 있는 기조가 무엇이냐 봐야 되는 것인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이 나라의 건국 기조로 삼았던 것은 바로 퓨리탄들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심어주었던 정신을 그것을 이 나라의 기조로 삼자라고 결정했던 거 아닙니까?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결정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퓨리탄들의 정신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진 지 245년이 됐습니다. 24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처음에 1776년에 만들었던 이 나라를 세울 때 만들었던 그 기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흔들리는 것이 지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여기저기서 막 흔들어 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흔들려져 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 때 와서 바로 잡은 것입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합중국은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의 정신,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하면 기독교적인 기반에서 이 나라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사상의 근간을 흔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전 정권에서 그것이 흔들렸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아예 딱 낙인을 찍자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이 공화국의 정신이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특정 종교를 우리의 국가 종교, 국교로 세우지를 않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하지만 이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 그 기초를 분명히 했다라는 점을 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친트럼프 인사들 중에 특히 리 누드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1776년을 기억하라.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776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해에 독립선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만의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을 해서 독립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모론자들 입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이런 음모론들이 계속해서 음모론이 아닌 것 같다라는 믿음을 자꾸 갖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 사태를 계속 취재하고 지켜보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음모론은 어디까지나 음모론입니다. 이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건에 기반을 두긴 하지만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 사건의 배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의 음모론들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에 기반을 하지 않고 잘못된 거짓 기반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상상들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상상일 뿐인 것이고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1776년 독립선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76년에 독립선언을 했듯이 지금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인 행정부를 구성을 하고 독립선언을 할 것이다. 1월 20일 날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은 바이든 하나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것이다. 본인이 만든 행정부 앞에서 직접 취임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이번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 다 폭로가 될 것이고 국민들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하고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게 말은 그럴듯한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음모론이 지금 심해지다 보니까 엉터리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갑자기 잡아들였다, 도망치고 있던 하원 의장을 잡아들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음모론들이 오히려 순수하게 이 나라가 올바로 가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더 키워주고 있다. 이른바 희망 고문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것이죠. 희망 고문이라는 거를 해도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들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있는 것 압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나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도 발견을 합니다. 혹시 모르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면 지금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을 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어떻게 해서든 나쁜 놈들을 잡아들이고 평정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선과 악의 싸움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기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그러면 진작에 비상사태 선포할 수 있었죠. 꼭 D&I가 보고서를 내야지만 이것이 진짜 보고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방행정부에서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특검을 지명을 하고 조사를 할 수도 있는 문제였었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서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미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치들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계엄령도 마찬가지죠. 맘만 먹으면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했죠.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태리에서 이런 게 있었다. 그런 폭로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이거 외세 선거 개입했던 문제가 있었으니까 비상사태 선포할 수 있는 거였는데 하지 않죠. 오히려 멜라니아 여사가 오늘 아침 일찍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어찌해서든 폭력은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올바로 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열정과 지지, 그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이 폭력으로 변하는 것은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법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습니다. 물론 법원이 이걸 받아주지 않았죠. 계속 무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무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조 바이든이 당선인이 돼가지고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도 무시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무시할 수 있겠죠.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 내지는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일이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급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시간을 엄청 끌 수는 있겠죠.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겠다라는 기조를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너무나 답답하기는 합니다. 법을 지키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어떻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당장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족쇄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빤히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상황이 될 것이 빤히 보이는데 그런데 무슨 나중을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조지아주를 보라입니다. 조지아주.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주지사 선거에서 스테이시 아브람스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고 공화당 후보로는 브라이언 캠프가 나왔었는데 이 공화당 후보인 브라이언 캠프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들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 쪽에 표를 보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표가 개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부된 거죠. 이 거부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뭐 주소지가 불분명하다거나 뭐 이름 스펠링이 틀렸다거나 서명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부가 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거부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 거부된 사람들만 다 받아만 줬어도 스테이시 에브람스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송을 걸려고 애를 썼고 여러 가지 저항할 방법들을 생각해 봤지만 이게 먹혀들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선거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스테이시 에브람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구나라는 본인이 패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비영리단체 두 군데를 만듭니다. 다행히도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었던 힘이 생겼던 것은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가 당시에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전국적인 서포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전국적인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스테이시 에브람스는. 그리고 나서 민주당 내에서 정말 라이징 스타로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이 조지아주의 유권자 단체 두 개를 조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조지아주 내에 선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이 선거구에 변화를 줄 것이고 어떻게 이 선거구가 뒤집히게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뒤집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 이전에 선거구를 나눠 놓았을 때에는 이 센서스 자료 기준에 따라서 공화당이 조지아주 의회와 조지아주 주지사실을 다 거머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화당 편의 입맛에 맞는 공화당의 입장에 유리하게 선거구도를 조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공화당 쪽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선거구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공화당 표가 어떤 선거구에서든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인구 조사해가지고 인구 그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유권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선거구도를 조정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 이 선거구도를 놓고 그 안에서 민주당 표가 더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거부가 됐던 사람들, 유권자 표가 거부가 됐던 사람들이 거부되지 않고 승인되게끔 하는 방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유권자들에 대한 계몽,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이런 데에 대한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인구 이동, 이 메트로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귀네 카운티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해외 투자 유치라든가 많은 대기업들이 지부를 내는, 지사를 내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외부 인력들이 지역으로 이주를 해오죠. 귀네 카운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전부터 공화당 표보다는 민주당 표가 더 많은 지역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놓고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 자리를 놓고 이야기하면 공화당 의원들이 자꾸 당선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귀네 카운티라는 카운티를 놓고 세 곳으로 선거구가 잘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네 카운티 통째로 선거구를 놓고 한다고 그랬으면은 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인원 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거를 세 군데로 쪼개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카운티랑 묶어놨던 것이죠. 이 옆에 있는 다른 카운티들은 공화당이 유리하게 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카운티들로 묶여 있었던 겁니다. 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둘로스라든가 소아니 이런 지역들은 그 옆에 있는 폴사이스 카운티랑 묶여 있었습니다. 연방 하원 지구에서요. 제7선거구로 묶여져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폴사이스 쪽에서 공화당 몰표가 나와서 이 귀네 카운티에서 민주당 쪽에 몰표가 나와도 항상 공화당 의원이 당선이 되는 이런 그림을 가져왔던 것이죠. 이것을 바꿔놓겠다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귀네 카운티에 어떻게 해서든 외부에서 새로 들어오는 노동자들, 친민주당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중산층 이하의 노동자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게끔 기업들을 유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걸 얘기해 드리자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존이고요. 아마존이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을 엄청나게 하죠.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니까 주정부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주정부에서 환영하는 그 일자리가 결국에는 친민주당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조지아에 몰려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번 선거에서 연방 상원 결선 투표에 두 자리를 다 민주당으로 빼앗기게 한 그런 영향을 주었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주 하나가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이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죠. 이 작업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 하나를 바꾸는 데에도 2년이라는 꼼꼼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했던 것처럼 전국을 커버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경합주 6, 7개 주를 상대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할 텐데 그런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은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그렇게 길게 보고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합법적인 틀 안에서, 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비폭력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과 절차, 행동이 결국에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권을 정권 잡은 게 다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일단 정권은 잡은 놈이 땡이다, 장땡이다라는 말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게 되면 그것은 그냥 쿠데타 정부일 뿐이고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민주적인 합법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는 과거의 역사가 분명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한국의 근대사에서 우리가 당장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권으로 역사의 오점이 되는 정권으로 남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결국에는 합법적인 방법,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상적인 정권을 가지고 이 미국이란 나라를 원래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했던 그런 미국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너무나 많은 음모론들이 끼어듭니다. 너무나 많은 음모론들이 끼어들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혹은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이 미국이 세워졌던 것, 건국의 정신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많은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음모론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태를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국민들에게 어떤 부조리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표하고 그리고 관계자들을 처벌을 한다 이렇게 나선다 그러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할 거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장황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분명히 낙담하실 수 있습니다. 실망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당장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단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움직여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뭐가 확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적어도 미국이란 나라는 시스템이 그렇다는 겁니다. 비록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우리가 좀 더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아야 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자라는 것이죠. 그 믿음 한번 좀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날 때라는 것은 1월 20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조리한, 부패한 문제들을 바로 잡아서 이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 나라가 처음 만들어졌던 건국의 질서와 건국의 정신을 다시 되살릴 수 있게 그렇게 이 나라를 바로잡는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완전히 다 이 나라에서 없어지기까지 그때까지가 끝까지가 아니겠는가. 그날이 오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이 나라를 바로잡는 일을 끝까지 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이렇게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자유롭게 발언하지 못하게 다 막아놓고 계정도 없애버리고 축출해버리고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더니 그곳을 아예 서비스를 못하게 웹 서버를 차단해버리고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이런 사회, 그리고 내가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대 주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사회, 정말 미국답지 않은, 저희가 여태까지 알고 왔던 미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좋아했던 그리고 신뢰했던 그 미국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노력들은 일부 정치인들 혹은 일부 능력이 있는 몇몇 사람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들, 뭐 100%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런 노력에 동참해 주어야지만 이 일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지해주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한테 적은 돈이라도 5불이라도 도네이션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가가지고 동조해주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도움을 주는 방법이고요. 그들에게 힘을 주는 방법이고, 그들이 어떤 발표를 하면은 그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공유하고 하는 것들도 도와주시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작은 거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국회의사당에 전화하시고 자기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하시고 연락하시고 이메일 보내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적어도 나를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너는 이렇게 행동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점차 우리가 믿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상적인 미국, 진짜 좋은 미국의 모습으로 이 나라를 다시 바꿔갈 수 있다. 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알 것 같긴 한데 누구 탓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이 나라를 복원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다시 건국의 이념 그 상태로 다시 돌려놓아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이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만이라도 이런 일들에 공감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사는 나라입니다.
내가 사는 나라, 그리고 내 아들, 딸들이 사는 나라이고요. 내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고 이 나라가 정말 옳은, 선한, 굳건한 기반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 동참해주고 하셔야 되겠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